아, 최순실이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인들은 뭐 보쌈을 당해서 회유 협박을 당해서 거짓을 말했다고 하는데 예. 딸과 인연을 끊겠다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보통 모녀 간의 관계, 보통 부자지 간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인데 최순실 씨 입장에선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걸로는 정유라를 상대로 정윤회 씨가 나서서 설득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와 그리고 정유라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작습니다. 아, 그래요? 아버지가 딸한테 가르치고 이거 타이르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물학적인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명목상의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정윤혜 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탄핵 국면 이후로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정윤혜 씨가 뒤에서 이 국정농단의 그늘 크게 만든 주범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예. 정유래 씨는 조용히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나면서 자기 존재감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파헤치다 보면은 정윤회도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게이트에 휘말린다기보다는 정윤회 씨는 핵심 멤버였죠. 핵심 멤버였는데 언제선가부터 그 핵심 코어 그룹에서 자꾸 밀려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 죄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국정농단의 주축 세력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최순실 박근혜를 제대로 턴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정윤회도 털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자, 정유라의 앞으로의 태도, 현재의 속내 어떻게 진단하고 전망하세요? 정유라는 자기 아이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이를 뺏기지 않을까, 친권을 뺏기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 친부하고 사이에서? 네. 근데 그 친분 신하고 계신데요. 이분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예. 이 친구는 아이를 뭐 뺏어오겠다, 자기가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떠나오면서 아이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 씨 그리고 정유라 씨는 계속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정유라는 자기가 아이를 뺏길 수도 있다. 구속이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을 경우 자기가 친권을 뺏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자기 방어 논리를 내놓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되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재판에 출석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로 좀 논란이 됐지만 재판에 결국 나왔고요. 그 전에도 5번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동안 정유라는 자기가 아는 부분은 명확하게 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옆에 변호사가 곤란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얘기를 다 했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저는 모른다고 이렇게 갔습니다. 정유라 성격상 누가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해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정유라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박근혜와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노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삼성한테 굉장히 불리한 걸 거고요. 어쩌면 자기 어머니인 최순실한테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라는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입장이 섰습니다. 그럼 박근혜도 불리하겠군요. 불리하죠. 예. 정유라가 지금 진술을 하면서 최순실 씨는 그닥 불리한 여건은 아닌데 뇌물 사건, 그러니까 삼성의 뇌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의 뇌물 사건의 주체이자 핵심이자 증거가 정유라입니다. 정유라가 삼성의 말을 탔고 삼성의 돈으로 활동을 했고 돈으로 도피를 했었습니다. 근데 삼성 측과 그리고 승마협회 그리고 최순실의 조력자들은 다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네. 정작 가장 중요한 정유라가 맞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8월에 선고가 날 삼성 뇌물재판에서 삼성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죠. 삼성 측에서는 피니시 블로우를 맞았다. 그래서 싸움은 끝났다고 이렇게
사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삼성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네. 아니, 한 300명 정도의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정유라 한마디에 속절없이 모든 재판 전략이 무너졌다. 이게 참 착잡하네요. 사실 삼성의 뇌물 사건은 명확했고요. 예. 그리고 수사가 잘 돼서 예. 이 뇌물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재판도 그렇게 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삼성이 온갖 변호사와 아직도 진실을 외면하고 막고 있는 언론인들을 통해서 삼성 재판이 잘못 굴러가고 있다, 결정적인 게 없다,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특검을 계속 공격했는데 예. 사실은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그런 삼성의 전략입니다. 거기에도 결정타를 맞은 것이 정유라의 법정 진술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주진우 기자님 비행기 타고 가시기 전에 아마 이 소식 접하셨을 텐데 금요일에 300건의 민정수석실 문건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결정적인 자료죠. 결정적인 자료인데 삼성이 또 효과적으로 잘 막을 거예요. 어떤 행정관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실행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막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삼성의 뇌물죄를 더 단단하게 하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면서 삼성의 편의를 어떻게 봐줄 것인가에 대한 기록들에 대한 준비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상당히 큰 여파를 미칠 것이다. 재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상당히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또 언론을 이용해서 별거 아니었다. 실행되지 않은 파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독일 재산조사 좀 더 파헤치면은 뭔가가 나올 것도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현지 활동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안민석 의원하고 같이 가신 겁니까? 네, 안민석 의원하고 안원구 전 국세청 대구지방 국세청장하고 같이 왔습니다. 예. 노승일 씨도 같이 왔고요. 아이고, 뭐 핵심 멤버들이 다 갔는데 노승일 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이고, 고생들 많으시네. 같이 몰려다니시면은 이게 또 무슨 변고를 당하시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말이죠. 몸 조심하시겠어요? 조국이 해방돼가지고 그런 염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재판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전반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재판은 별 무리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예. 삼성의 영향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특별히 우리나라 법원이 박근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영장들은 기각하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삼성에 대한 중요한 영장들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기의 가장 핵심 수하들을 중요한 부서에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승태의 영향이 아래서 이 삼성 재판과 박근혜 재판이 치러진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 국민들의 염원 때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함성을 지른 덕분에 그나마 재판부의 판단이 저는 어느 정도는 공정하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성 재판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양심대로만 치러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삼성이 무죄를 받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있어서요.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언론은 아직도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8월 초까지 계속해서 삼성의 유리한 재판 내용이라고 쏟아낼 겁니다. 지금 삼성 재판 기사는 법조 출입, 그러니까 법원 담당에서 쓰지 않고 산업부, 삼성 담당 기자들이 와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신문 위주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은 뭐 잘 치러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은닉재산 많이 발굴해내시고요. 그게 결국 또 국고로 환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큰 짐을 안고 가셨는데요. 소기의 성과 거두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 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법정에서 서로 배신하며 물어뜯는 관계가 됐습니다. 정유라는 지난달 20일 검찰 조사에서 장시호가 엄마의 비자금을 가로챘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장시호는 발끈하며 비자금이 있으면 제발 찾아서 다 가져가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편 정유라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하자 최순실 또한 딸 정유라와 인연을 끊겠다 이렇게 경로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한 장시호에게는 최순실이 집안을 팔아먹었다 이러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국민의당 이유미 씨 제보 조작이 단독 범행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알기 힘든 사적인 일들에 대해 이유미 씨가 알고 있었는데 이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부입니다.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남는 의문은 예. 제보 조작 대본에 보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다 했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저는 모른다고 이렇게 갔습니다. 정유라 성격상 누가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해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정유라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박근혜와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노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삼성한테 굉장히 불리한 걸 거고요. 어쩌면 자기 어머니인 최순실한테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라는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입장이 섰습니다. 그럼 박근혜도 불리하겠군요. 불리하죠. 예. 정유라가 지금 진술을 하면서 최순실 씨는 그닥 불리한 여건은 아닌데 뇌물 사건, 그러니까 삼성의 뇌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의 뇌물 사건의 주체이자 핵심이자 증거가 정유라입니다. 정유라가 삼성의 말을 탔고 삼성의 돈으로 활동을 했고 돈으로 도피를 했었습니다. 근데 삼성 측과 그리고 승마협회 그리고 최순실의 조력자들은 다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네. 정작 가장 중요한 정유라가 맞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8월에 선고가 날 삼성 뇌물 재판에서 삼성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죠. 삼성 측에서는 피니시 블로우를 맞았다. 그래서 싸움은 끝났다고 이렇게 사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네. 아니 한 300명 정도의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정유라 한마디에 속절없이 모든 재판 전략이 무너졌다. 이게 참 착잡하네요. 사실 삼성의 뇌물 사건은 명확했고요. 예. 그리고 수사가 잘 돼서 예. 이 뇌물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재판도 그렇고 뭐 핵심 멤버들이 다 갔는데 노승일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유 고생들 많으시네. 같이 몰려다니시면은 이게 또 무슨 변고를 당하시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말이죠. 몸 조심하시겠어요? 조국이 해방돼가지고 그런 염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재판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전반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재판은 별 무리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예. 삼성의 영향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특별히 우리나라 법원이 박근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영장들은 기각하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삼성에 대한 중요한 영장들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기의 가장 핵심 수하들을 중요한 부서에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승태의 영향이 아래서 이 삼성 재판과 박근혜 재판이 치러진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 국민들의 염원 때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함성을 지른 덕분에 그나마 재판부의 판단이 저는 어느 정도는 공정하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성 재판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양심대로만 치러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삼성이 무죄를 받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있어서요.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언론은 아직도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8월 초까지 계속해서 삼성의 유리한 재판 내용이라고 쏟아낼 것. 최순실이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인들은 뭐 보쌈을 당해서 회유 협박을 당해서 거짓을 말했다고 하는데 예.
딸과 인연을 끊겠다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보통 모녀 간의 관계, 보통 부자지 간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인데 최순실 씨 입장에선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걸로는 정유라를 상대로 정윤회 씨가 나서서 설득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와 그리고 정유라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작습니다. 아, 그래요? 아버지가 딸한테 가르치고 이거 타이르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물학적인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명목상의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정윤혜 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탄핵 국면 이후로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정윤혜 씨가 뒤에서 이 국정농단의 그늘 크게 만든 주범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예. 정유래 씨는 조용히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나면서 자기 존재감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파헤치다 보면은 정윤회도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게이트에 휘말린다기보다는 정윤혜 씨는 핵심 멤버였죠. 핵심 멤버였는데 언제선가부터 그 핵심 코어 그룹에서 자꾸 밀려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 죄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국정농단의 주축 세력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최순실 박근혜를 제대로 턴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정윤회도 털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자, 정유라의 앞으로의 태도, 현재의 속내 어떻게 진단하고 전망하세요? 정유라는 자기 아이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이를 뺏기지 않을까, 친권을 뺏기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친부하고 사이에서. 네. 근데 그 친분 신아무개 씨인데요. 이분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예. 이 친구는 아이를 뭐 뺏어오겠다, 자기가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떠나오면서 아이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 씨 그리고 정유라 씨는 계속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정유라는 자기가 아이를 뺏길 수도 있다. 구속이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을 경우 자기가 친권을 뺏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자기 방어 논리를 내놓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되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재판에 출석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로 좀 논란이 됐지만 재판에 결국 나왔고요. 그 전에도 5번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동안 정유라는 자기가 아는 부분은 명확하게 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옆에 변호사가 곤란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얘기를 이렇게 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삼성이 온갖 변호사와 아직도 진실을 외면하고 막고 있는 언론인들을 통해서 삼성 재판이 잘못 굴러가고 있다, 결정적인 게 없다,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특검을 계속 공격했는데 예. 사실은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그런 삼성의 전략입니다. 거기에도 결정타를 맞은 것이 정유라의 법정 진술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주진우 기자님 비행기 타고 가시기 전에 아마 이 소식 접하셨을 텐데 금요일에 300건의 민정수석실 문건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결정적인 자료죠. 결정적인 자료인데 삼성이 또 효과적으로 잘 막을 거예요. 어떤 행정관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실행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막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삼성의 뇌물죄를 더 단단하게 하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면서 삼성의 편의를 어떻게 봐줄 것인가에 대한 기록들에 대한 준비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상당히 큰 여파를 미칠 것이다. 재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상당히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또 언론을 이용해서 별거 아니었다. 실행되지 않은 파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독일 재산조사 좀 더 파헤치면은 뭔가가 나올 것도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현지 활동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안민석 의원하고 같이 가신 겁니까? 네, 안민석 의원하고 안원구 전 국세청 대구지방 국세청장하고 같이 왔습니다. 예. 노승일 씨도 같이 왔고요. 아이고.